흔히 코인이라고 부르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신데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경제부 장성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장 달라지는 점이 투자자들의 그 예치금 보호라고요?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645만 명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엄청난 자금이 오가지만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반드시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파산해도 이용자는 투자금을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 자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네. 예를 들어 1억 원을 입금해서 8천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2천만 원을 예치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파산하면 예치금 2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산 8천만 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강화되는데요. 네.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은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규모로 부과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법 시행 이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 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벽히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 검사 등을 통해서 엄중히 대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소가 현재 거래 중인 그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여부도 심사한다고요?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종류는 모두 600개입니다. 거래소는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3개월마다 심사해서 부실한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해야 됩니다. 다만 심사 기준은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협의해서 만들었지만 자율 규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초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 투자자들은 그런데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일명 김치코인이 대규모로 상장 폐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요? 네, 김치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거나 한국인이 발행 또는 국내에서 80% 이상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뜻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600개 가상자산 중에 국내 거래소에서만 단독 거래되는 게 332개, 한국인이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80% 이상 거래되는 게 133개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213개 중에 절반이 넘는 124개가 국내에 단독 상장돼 있던 김치코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심사 기준이 이미 적용하던 기준을 좀 더 구체한 것으로 심사 기준 자체가 크게 바뀌진 것은 아니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그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37개인데 이 중에 12개가 영업 종료 또는 중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사업자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이어서 오는 10월을 전후해 거래소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자격갱신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가상자산 업계는 내년에 현재 영업 중인 거래소 25개 가운데 많게는 10개, 적게는 4개에서 5개만 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적네요.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이 사실상 그 제도권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미국처럼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에서도 승인될 수 있을까요? 현재 가상자산 대장인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2021년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승인됐고 올해 1월에 미국에서도 허용이 됐습니다. 홍콩, 영국, 독일, 브라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인정하면서 현물 ETF 시장은 이더리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물 ETF는 주식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는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현물 ETF 승인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현재 가상자산을 저희가 금융상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하여튼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 네, 가장 큰 문제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미국 S&P 500보다 5배고요.
코스피보다는 4.5배 더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가상자산 투자금이 은행 계좌에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이 은행 예금의 변동성을 키우고 결국은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면서 실버게이트 은행이 문을 닫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3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 공론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고 또 미국에 가서 미국 금융당국과 현물 ETF에 대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좀 전향적인 입장을 원하고 있는 일각에서는 기대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장성주 기자였습니다.